자, 이제 랭크 10 동사, 목적어, 보어. 동사, 목적어, 보어. 다시 말해서 5형식 구문이죠. 5형식. 그럼 우리가 5형식 구문, 5형식 동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제일 첫 시간에 공부했다시피 문장을 이끄는 축이 되는 것은 언제나 동사라고 했어요. 동사가 축이 되는데, 자, 동사의 종류에 따라서 주어가 나오면 동사가 나오는데, 동사의 종류에 따라서 목적어만 필요할 때가 있고, 그 다음에 보어만 필요할 때가 있고, 목적어, 보어가 다 필요할 때가 있고, 이렇게 우리가 다양하게 표현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였어요. 물론 다음에 필요에 따라서 장소, 방법,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가 계속 이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선생님이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장소 부사, 방법 부사, 시간 부사, 주동, 목보, 장방, 시 라는 기본 틀을 암기해두라, 뭐 이런 이야기 했어요. 자, 그 중에서 오늘은 여기서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5형식 구문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목적어는 여기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을 거고, 이 보어에 대해서 조금만 얘기를 할게요. 이 보어 자리에는 순수, 명사 혹은 형용사가 보어 자리에 올 수 있겠죠. 여기서 선생님이 순수라는 말을 적은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사전에 찾았을 때 원래 태생적으로 명사인 말, 원래부터 형용사인 말을 말하는 거다. 이런 것들 당연히 보호 자리에 쓰겠죠. 그런데 순수 명사, 형용사가 아닌, 원래는 명사가 혹은 원래는 형용사가 아닌 말들이 명사나 형용사가 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 그게 바로 분사. 우리가 랭크 6에서 배웠던 현재 분사, 그 다음에 과거 분사. 이것이 당연히 이 보호 자리에 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투 부정사, 투 플러스 동사 원형. 여기에 그냥 부정사라고 해도 될 걸 굳이 여기 투 부정사로 적는 이유는 이 투의 유무에 따라서 우리가 투 부정사 혹은 투 플러스 동사 원형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투를 빼고 그냥 동사 원형, 이건 우리가 다른 말로 이걸 원형 부정사다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동사 원형이 원형 부정사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투 부정사 혹은 동사 원형, 원형 부정사가 보호 자리에 서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 가지, 보호 자리에 세 가지가 올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여기 핵심은 분사를 만약에 쓰게 되면 현재 분사를 써야 될 것인지 과거 분사를 써야 될 것인지를 구별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부정사를 써야 되면 투 부정사를 써야 될 것인지 동사 원형을 써야 될 것인지를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되고, 문법적으로 구별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또 해석도 할 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랭크 6에서 공부했던 거를 조금만 복습을 해보자면,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의 차이점은 기본적으로 능동과 수동의 로 차이가 나는 것이 일반적이다는 이야기했어요. 능동과 수동을 구별할 때, 즉 현재와 분사와 과거 분사를 구별할 때에 제일 중요한 것은 뭐라고 했더라? 의미상 주어라는 이야기했어요. 의미상 주어. 의미상 주어가 누구냐를 보고, 그 의미상 주어 입장에서 행동을 하는 주어가 될 것이면 능동이고, 당하는 주어가 되면 수동태를 써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었어요. 자, 그거를 여러분들 상기를 시키고, 5형식 문장에서의 문형상의 특징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 공부를 여기서 알아두기 바랍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5형식 구문이죠. 5형식 구문은 이 목적어와 이 보어 있죠. 목적어와 보어 사이에는 해석입니다. 해석 혹은 의미적, 논리적으로 이 목적어와 보어는 서로 주어, 동사의 관계가 성립한다는 걸 여러분들은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런 주어, 동사, 즉, 주부와 술부, 주어, 서술어의 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면, 목적어와 보어 사이에 주부, 술부, 주어, 동사의 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면 그 문장은 5형식이 아닙니다. 이걸 여러분 잘 알아두시기 바라요. 자, 그래서
나중에 예문에서 그런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한 번 더 주지시키기를 하고, 여기에서는 이런 거를 토대로 이 5형식 구문의 첫 번째를 우리가 연습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1번 보시면, 자, 교수가 헤드 했습니다. 자, 헤드 나오고 뜬금없이 학생이라는 말이 나왔다. 그죠? 여기까지를 그냥 끊어버리면 교수가 학생들을 가지고 있었다. 교수에게는 학생들이 있었다. 이렇게 뭐 해석이 되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뒤에 보니까 갑자기 summarize라는 표현이 나왔죠. 이 문장에서 동사는 당연히 이거죠. 그럼 여기 summarize는 여기 왜 나왔을까를 여러분들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summarize 뜻이 뭡니까? 요약하다죠. 요약하다. 요약하다라는 뜻이에요. 요약하다는 뜻이다. 분명히 여기에서는 동사가 아니다. 그제? 그러면 여기 summarize는 과거 분사일 수밖에 없겠죠. 여기에 이미 동사가 있으니까 과거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에 과거 분사가 되면, 즉 조금 전에 선생님이 5형식에서 목적어 보호 자리에 여기에 현재 분사도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과거 분사도 쓸 수 있다라는 이야기 했어요. 자, 만약에 현재 분사를 쓰게 되면 이 목적어 입장에서는 능동의 뜻이 된다. 자, 목적어와 보호는 내가 의미적으로 해석상으로 주어 동사의 관계가 성립한다 했죠. 그러니까 앞에는 요게 의미상 주어예요. 그러니까 현재 분사를 쓰게 되면 이 목적어 입장에서는 자기가 직접 행동을 하는 일은 능동의 뜻이 되고, 과거 분사를 만약에 쓰게 되면 이 목적어 입장에서는 행동을 당하는, 즉 수동의 의미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해석을 해보면 요약하자는 말은 학생들이 요약을 당한다 말이 안 되죠. 학생들이 요약을 한다라고 해야만 말이 되는 거죠. 따라서 이것이 우리가 틀렸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을 바로 잡으면 이렇게 되겠죠. 방금 한 것을 기준으로 보면 summarizing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약간 어색합니다. 왜 어색하냐? 자, 일반적으로 여기서 사역동사라는 게 있죠. 이 사역동사를 우리가 have, make, let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사역동사라고 일반적 문법교재에 정의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have 같은 사역동사라도 이 세 가지의 뜻이 조금 달라요. have는 상호간의 어떤 협약에 따라서 상호간의 어떤 동의에 의해서 상호간의 어떤 명시적, 묵시적 동의에 의해서 시키는 거예요. 알겠죠? 동의에 의해서 시키는 건 have랍니다. 자, make는 반대로 어떤 상대 의사와 상관없어요. 이거는 강제로 시키는 겁니다. 상대 의사와 무관하게. 그 다음에 let은 엄밀하게 말하면 시키는 게 아니고 상대가 원하니까 하도록 허락을 해주는 거예요. 오히려 시킨다기보다도. 그래서 이거는 허락의 의미입니다. 근데 뜻은 차이가 분명히 나지만 우리가 이거를 전체 묶어서 보통 사역동사다 이렇게 규정을 해요. 여기서 저는 사역동사가 나왔을 때는 이 세 가지 동사가 나왔을 때는 목적어를 여기에 쓰고 여기에 to 부정사를 쓰게 되면 안 되고 동사 원형을 써야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 자리에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를 보게 되면 현재 분사는 쓰지 않고 과거 분사를 쓰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것만 먼저 설명하자면 능동이면 목적 입장에서, 능동이면 동사 원형, 목적 입장에서 수동이면 과거 분사를 쓴다. 이렇게 여러분 알아두시는 게 편하다죠. 너무 복잡하게 많이 알면 복잡하니까 머리가 아프니까. 자, 따라서 교수가 시키는 거죠. 뭘 하도록? 요약을 하도록. 따라서 여기에서는 동사 원형을 쓰는 것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요 뒤쪽에 나오는 이 말은 summarize, 요약하자는 말의 목적어에 해당되는 기본 요소죠. 기본 요소입니다. 기본 요소에 해당되는 말이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in the middle of game, 게임 도중에 I heard, 이런 동사는 우리가 무슨 동사라고? 그렇죠. 지각동사라고 보통 이렇게 말하죠. 지각동사. 지각동사도 마찬가지 사역동사와 용법이 비슷해요. 목적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to 부정사를 쓰지 않고 동사 원형을 쓰고 목적어 입장에서 능동이면 현재 분사 ing 쓸 수 있고 목적어 입장에서 수동이면 과거 분사를 쓸 수 있습니다. 사역동사와는 달리
이건 ing와 pp를 보호자리의 상황에 따라서 둘 다 쓸 수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자, 나는 안전요원이 비명을 지르는 것을 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 사람 입장에서 비명을 지르는 거니까 이거는 능동이죠. 그리고 지각동사니까 동사 원형이 나온 거예요. 전혀 이상할 게 없습니다. 틀린 게 없다. 이건 맞는 문장입니다. 여기에 뭐 스크리머, 스크리밍 뭐 이렇게 해도 돼요. 3번 문장에서는 보시면 그 독특한 그림체가 keep. 이 keep도 우리가 5형식에 많이 나오는 그 동사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에 목적어고, 여기에 inspire 동사 원형이죠. 목적격보인데 여기에 보면 동사 원형을 적었다는 이야기는 비호 입장에서 능동이란 말이죠. 보는 사람이 누구에게 영감을 준다는 의미가 되는 건데 여기서 보면 그 뜻이 아니죠. 그림체가 이 사람들에게 영감을 받도록 만든다.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거는 능동이 아니고 수동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따라서 여기는 inspired 라는 과거 분사가 와야 정확한 표현입니다. 자, 그 다음에 many companies move to Southeast Asia. 많은 회사들이 동남아시아로 이전을 한다 했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Their labor cost low 이렇게 되어 있죠. 그들의 노동 원가를 low 낮추기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뭐 틀린 게 없죠. 틀린 게 없습니다. 여기 low는 형용사죠. 형용사입니다. 그러니까 keep 동사, labor cost 목적어, low 형용사라는 목적격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테스트 문제를 풀면서 5형식 문장의 문장을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볼게요. 틀린 것을 찾아서 바르게 고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consumers can get 여기 동사죠. can get one of parts of the device 자, 그 기계의 낡은 부품을 replace with new ones 새로운 부품으로 갈 수가 있다 그랬어요. 자, 여기에 replace라는 부분이 틀렸죠. replace는 교체하다라는 뜻인데 여기에 get이라는 동사를 보세요. 여기 핵심입니다. 여기 get도 우리가 5형식 부분에 참 자주 쓰는 동사예요. 자, get 목적어 그 다음에 to 플러스 동사 원형이에요. 이 get이라는 동사도 이것도 일종의 사역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사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시킨다. 이렇게 뭔가를 시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사입니다. 자, 그러나 요 색과 다른 점은 동사 원형은 동사 원형으로는 적지 않고 능동이면 꼭 여기에 to 부정사를 써요. 그리고 만약에 이것과 똑같이 만약에 수동이면 to 부정사 대신에 과거 분사를 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자, 다시 정리하자면 이 get이라는 동사도 대표적인 5형식 동사인데 목적어 다음에 목적어와의 관계에서 능동이면 to 플러스 동사 원형 수동이면 과거 분사 이렇게 쓴다는 점을 여러분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해석은 사역동사와 뜻이 아주 유사해요. 사역동사 3개 중에서 have와 가장 뜻이 비슷하다. 그렇죠? have와 뜻이 가장 비슷한데 느낌은 조금 좀 달라요. 표현 방식도 조금 다르고 동사 원형 대신에 to를 써야 되고 과거 분사 쓰는 점 똑같습니다. 자, 그래 봤을 때 can get 여기까지가 목적어인데 자, 부품 입장에서는 replace가 내가 교체한다는 뜻이 되죠. 부품 입장에서는 교체를 지가 하는 것이 아니고 교체를 당하는 입장이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동사 원형을 썼다는 것 자체도 틀렸지만 그렇다고 해서 to replace 이렇게 해도 틀린 겁니다. 그래서 디바이스 입장에서는 부품 입장에서는 교체를 당하는 거니까 여기서는 replaced 과거 분사를 써야 된다. 요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imagine that you will achieve your dream. 여기에 동명사가 that you will achieve your dream 이라는 목적어라는 기본 요소를 취하고 있는 주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health가 여기에 보니까 동사고. 그래서 당신의 꿈을 성취한다는 것을 상상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뭘 하는데? 당신이 그것을 실현시키는데
도움이 된다. 틀린 게 없습니다. 맞죠? 틀린 게 없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둘 것은 두 가지. 여기 help라는 동사도 우리가 뭐 흔히 표현 방식 때문에 준사역 동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킨다는 뜻이 있어서 사역 동사라는 뜻이 아니고 표현 방식이 일반 사역 동사와 유사하기 때문에 준사역 동사다 이렇게 말해요. 뭔 말이냐면 help 다음에 목적어를 쓰고 그 다음에 목적격 보호 자리에 to 플러스 동사 원형을 쓸 수도 있지만 사역 동사처럼 그냥 동사 원형을 쓰기도 해요. help 목적어 동사 원형 이렇게 써도 되고 둘 중에 아무거나 써도 됩니다. 이 둘 중에 아무거나 써도 되는데 굳이 비교를 하자면 to가 있을 때보다는 동사 원형만 쓸 때가 보다 더 직접적인 도움, 그냥 상대적으로 to보다는 to 동사 원형보다는 상대적입니다. 상대적으로 더 직접적 도움을 뜻할 때 주로 이걸 많이 써요. 근데 최근에 어떤 글에서 보면은 표현에서 보면 to 동사 원형을 쓰는 표현이 거의 잘 볼 수가 없어요. 누가 뭐 하는 걸 도와준다 이렇게 할 때 대부분 동사 원형이 많이 나옵니다. 알죠? 대부분 동사 원형이 많이 나와요. to는 점점 이건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요 to를 많이 쓸 때는 보통 이렇게 구별을 했어요. 참고로 하나 두시고 어쨌든 아직까지는 스쿨 그래머에서는 우리가 학교 문법에서는 to를 쓰는 것과 안 쓰는 것 둘 다 된다. 이렇게 우리가 알도록 합니다. 여러분 아마 교과서에 보면 동사 원형만 쓰는 것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올 거예요. 압도적으로 많이 나올 겁니다. 아마. 최근에 여러분 교과서에서는 이 to가 생길 때는 to를 쓰지 않고 그냥 이렇게 to를 그대로 이렇게 써놓은 경우를 선생님이 그렇게 많이 보지 못했어요. 많이 보지 못했는 게 아니라 본 기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realize는 깨닫다는 뜻이 아니고 실현시키다. 실현시키다라는 뜻이죠. 실현시키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동사 의미를 하나 더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3번입니다. Eating too much sour food.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2번과 마찬가지로 동명사가 이끄는 주어입니다. 그죠? 그 다음 makes가 당연히 뭐죠? 동사고 CJ일치란다. 수일치가 올바르죠. 그래서 당신의 입속의 침샘, 여기 글래즈는 여기 있네요. 침샘이랍니다. 침샘이 make 하도록 만든다 이 말입니다. 뭘 하도록 만들어? 보다 더 많은 침을 양상하도록, 보다 더 많은 침을 흘리도록 만든다. 이렇게 되죠. 전형적인 사역동사의 표현입니다. 투부정사는 절대 올 수 없습니다. 동사 원형만 쓴다. 그죠?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I notice. 이런 걸 우리가 뭐라 한다고? 그렇죠. 지각동사라죠. 지각동사. 그 다음에 목적어, looking at, 목적격 보어. 자, 부모님의 입장에서, 할머니,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나를 본다가 능동이죠. 그러니까 저게 진행형으로 쓴 것이 이상할 게 전혀 없어요. 이상할 게 전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틀린 게 없다 이 말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조금 알아둘 것은 요거예요. 요게 지금 smiles라는 말을 꾸며주는 건데 please라는 말도 우리가 감정을 나타내는 동사인 please의 과거분사형이다. 그죠? please의 과거분사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감정 동사의 현재 분사형 혹은 그 다음에 과거 분사형은 단순하게 의미상 주어가 누군지만을 보고 이거 할 것인지를 판단하지 말고 해석을 해보는 게 가장 좋아요. 여기 smiles라는 말이 이거는 사람이 아니죠. 사람이 아니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익히 그냥 배운 대로 하자면 pleasing smiles 이렇게 말을 해야 되죠. 그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렇게 하면 틀립니다. 여기서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은 사람 누구죠? 할아버지, 할머니죠. 할아버지, 할머니의 이 미소가 만족스럽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미소라는 말 자체가 비록 사람은 아니지만 이 자체가 하나의 뭡니까? 사람이라고 인식을 하면 돼요. 그냥 이게 사람인 거예요. 미소를 띤 사람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사람의 미소. 그러니까 그 사람의 미소가 만족을 느꼈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따라서 pleased도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pleasing은 안 되느냐? 만약에 pleasing을 쓰게 되면 문법적으로는 상관이 없는데 의미가 달라지죠. 의미가 달라집니다. 그냥 pleasing smile을 하면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띈 그 미소가 pleasing, 다른 사람을 그 미소를 보고 있는 사람을 기쁘게 해준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 적으면 남에게 기쁨을 주는 미소 이렇게 되는 거고 pleased smile 이러면은 만족한, 기뻐하는 미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해석을 해보면 할머니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기쁨을 받은, 만족을 한 미소 이렇게 말이 되죠. 그래서 이거는 틀린 게 아니다. 그대로 그냥 쓰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다시피 우리가 일반적으로 학습을 하는 감정을 나타내는 동사가 사람일 때는 ing, pp 둘 다 쓰는데 pp가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사람이 아닐 때는 반드시 현재 분사형을 써야 된다.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이런 문장을 실수하기 쉽습니다. 여기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 문맥의 상황에서 정확한 의미 파악을 해서 판단할 줄 알아야 되는 부분이에요. 물론 이거는 지금 여기에서 지금 학습의 목표가 아니에요. 목표가 아닌데 여기 나와서 그냥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한 것뿐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보시면 Don't have your fears 했어요. Don't have라고 시작하는 거 보니까 이게 지금 뭐죠? 그렇죠. 명령문입니다. 그리고 이 have가 사역동사고 자, 조금 전에 누차 이야기했다시피 사역동사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여기에 동사 원형이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과거 분사가 나올 수도 있다 했어요. 이 목적 입장에서 능동이면 동사 원형, 수동이면 과거 분사를 선택했는데 여기 보시면은 두려움이 여러분을 최고의 버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then you can be,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여러분 자신의 최고의 버전, 최고의 상태를 from becoming, 최고의 버전이 되지 못하게 막아버린다. 이런 뜻이 되죠. 그죠? keep from ing죠. keep from ing. 자, 그 다음에 5번 문장입니다. 5번 문장 보시면은 don't have로 시작되는 거 보니까 이거는 사역동사죠. 사역동사입니다. 뭐뭐 하게 하지 마라. 사역동사예요. 사역동사 have 다음에는 목적어가 나오고 만약에 목적 입장에서는 자기가 직접 하는 것 같으면 능동이면은 동사 원형이 나올 거고 이 목적 입장에서 당하는 입장이면 그렇죠. 과거 분사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여기 형태적만 보면 이게 목적어고 kept 이게 목적격 보호고 두 번째인 요것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맞죠? 두려움 입장에서는 당하는 입장이다 이렇게 되는 건데 근데 뒤에 보면은 여기에 keep from ing라는 표현이 나오죠. 누가 뭐뭐 하지 못하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두려움 입장에서는 여러분이 최고의 상태가 되지 못하게 만든다. 이런 뜻이 되죠. 능동의 뜻이 되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틀렸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거를 keep이라고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 좀 해석해 보면 당신의 두려움이 여러분이 될 수 있는 여러분 자신의 최고의 상태가 최고의 버전이 되지 못하게 하도록 버려두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그지? 즉 두려움을 극복해라 뭐 그런 말이겠죠. 자, 테스트 2입니다. 자, 상황에 맞게 바꾸라 했어요. 자, 여기 보시면은 hear 지각 동사죠. after baby hear the same sounds and word patterns. 자, 이것은 우리가 목적어라 볼 수 있겠어요. 지각 동사 목적어 다음에 여기에 동사 원형 ing 과거 분사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이거 두 개는 그냥 똑같은 거죠. 똑같은 거니까 이거는 분명히 동사 원형이냐 아니면 과거 분사냐를 구별하는 겁니다. 능동 수동을 보면 되죠. 여기 보시면 자, 아이들이 똑같은 소리와 단어의 패턴을 반복을 한 후에 이랬습니다. 반복을 한 후에. 자, 그럼 여러분들 소리와 그 다음에 단어의 패턴 입장에서 보면은 반복을 당하는 입장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능동이 될 수 없고
얘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반복을 당한다라 해야 되니까 이거를 수동으로 표현해야 되겠죠. repeat. 그래서 반복을 하는 것을 듣고 나면 언어를 곧 금방 배울 것이다. 자, 그 다음 wearing several layers clothes. 자, 여기서 마찬가지입니다. ing 동명사가 뒤에 기본 요소를 취하고 있고 동명사가 이 문장의 결국 주어다. 그죠? keeps가 동사고 그 다음에 여기가 목적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목적격 보호가 될지 아니면 여기서 끝날지 뭘 판단해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게 만약 오형식 같으면 여기 웜리를 웜으로 바꿔야 돼요. 보호 자리에는 부사를 쓰지 않죠. 그럼 이걸 어떻게 판단하느냐? 해석을 해보면 알죠. 그래서 여러 겹의 옷을 웨어링 입는 것이 당신을 따뜻하게 유지시켜준다. 당신을 따뜻하게 유지시켜준다 하니까 뭐고 주어 동사의 관계가 성립하죠. 그제? 따라서 여기서는 형용사인 웜을 써야 될 걸로 봐집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A craftsman sees 지각동사가 남았네요. 그 다음 his apprentice. apprentice라는 거 이거 도제라는 거야. 도제라는 건 뭐냐면 과거에 어떤 기술자 밑에 들어가서 기술을 배우던 사람을 도제라 합니다. 도제. 요즘은 도제가 거의 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자, 어느 한 숙련공이 자신의 도제가 자신의 지시와 그다음에 일의 순서를 따르고 있는 것을 본다 이랬어요. 도제 입장에서는 이거를 따른다 하니까 능동 입장이죠. 수동 틀렸죠. 그래서 following 물론 동사 원형을 써도 됩니다. follow 이렇게 되죠. following과 follow의 차이점을 굳이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지각동사 그 다음에 목적어 여기에 현재 분사와 동사 원형 공통점은 둘 다 능동이죠. 근데 굳이 차이점을 설명하자면 현재 분사를 쓰게 되면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그 시점에서 어떤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건 진행의 의미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냥 하고 있는 그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동사 원형을 쓰게 되면 하고 있는 일 전체를 무언가를 하고 있는 그 사건 전체를 본다, 지각을 한다라는 의미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뭔지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부분적인 사건의 진행 상황. 현재 분사를 쓸 때는 부분적인 사건의 진행 상황. 동사 원형을 썼을 때는 그 사건의 전체 상황을 본다, 듣는다 이렇게 여러분들 구별을 하시면 돼요. 근데 평소에 여러분들 문법 문제에서는 이 두 개를 골라라 이렇게 시험에 나올 수가 없어요. 단지 실제적으로 의미는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걸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목적격 보호. 말 그대로 굉장히 많이 쓰는 대표적인 사역 동사예요. 그래서 여기 아피서의 입장에서 노움을 당하는지 노를 하는 건지 능동인지 수동인지 봐야 되겠죠. 여기 보시면 그들이 살아있는지 어떤지 여기 if는 인지 아닌지라는 뜻이겠다. 인지 아닌지. 자, 여기 해석해 보면 자, 그 공무원이 실종된 사람의 목록을 발표했다. 뭘 하기 위해서? 그들의 가족들이 officers 그들의 가족들이 공무원들이 그들이 실종된 사람들이 생존해 있는지 어떤지를 알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래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오피서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이 아는 거니까 능동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no 동사 원형으로 바꿔야 자연스럽겠습니다. 자, 테스트 3입니다. 자, 테스트 3 보시면 조건 영작이에요. 어형을 변화시키거나 단어를 추가할 수 있다고 했어요. 초코칩 쿠키를 위해 반죽을 차갑게 두세요라고 하는 거 보니까 명령문이다, 그죠? 명령문입니다. 여기 동사가 여기 나와 있네요. Please leave. leave도 우리가 오형식이 참 많이 쓰는 동사죠. leave 목적어, 목적보호 이러면 목적 보호 상태로 내버려 두다라는 뜻입니다. 자, 테스트 3 계속 하겠습니다.
자, 어형 변화 및 단어 추가 가능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 어형을 변화하거나 단어 추가 가능. 초콜릿 칩 쿠키를 위해 반죽을 차갑게 두세요. 그랬어요. 뭐뭐를 그대로 두세요, 내버려 두세요, 리브는 동사를 쓰게 되어 있어요. 쓰면 되겠어요. 리브. 그 다음에 반죽이니까 도우죠. 도. 자, the dough. the dough. 반죽을 어떻게 두라고요? 차갑게 두라 했습니다. 차갑게 유지시킨다 했어요. 자, 여기 coldly라는 말을 그냥 써볼게요. 쓰면 이상하지만 coldly라는 부사죠. 만약에 coldly를 쓰게 되면 여기에 coldly가 저 앞에 뭐고 leave라는 동사를 꾸며주는 게 되고 말이 조금 이상해요. 억지로 해석하자면 이렇게 돼요. 반죽을 냉담하게 버리세요. 이런 뜻이에요. leave는 그냥 버린다는 뜻이다. 여기서는 반죽을 냉담하게 버리세요. 뭐 말 자체가 아주 이상하죠. 그러니까 여기에 do라는 말이 cold의 수식을 받게 하려면 이렇게 부사형을 쓰면 안 되고 cold 이렇게 형용사의 형을 써야 되겠죠. 그래서 leave, dough, cold 뭐뭐 상태로 내버려 두세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차갑게 유지시키세요. 차갑게 두세요. 이런 말이겠죠. 그죠? 초콜릿 칩 쿠키를 위해서. 자,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인사는 여러분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편안하게 느끼도록 해준다. 이랬어요. 인사는 이게 주어고 느끼도록 해준다. 이랬어요. 자, 인사는 영어로 greeting 쓰겠죠. 당연히. 자, 뭐뭐 하게 해준다라는 것은 여기 오형식 동사 이걸 쓰면 되겠어요. make. 그 다음에 greetings 인사는 느끼도록 만든다 해준다. make 쓰면 되겠죠. 누가? 당신이 그지? 편안함을 느끼도록 comfortable. 왜 여기 있는 그대로가 적지 않았냐면 만약에 comfortable이라 해보게 되면 인사가 당신을 만든다 이런 뜻이 돼요. 그냥 이거 뒤에 일단 그냥 빼고 그냥 인사가 당신을 만든대요. 인사가 사람을 만든다. 뭔가 말이 이상하죠. 그리고 comfortably 해보면 이 comfortably라는 말이 여기에 make를 꾸미는 말이 돼요. 그리고 뜻은 인사라는 존재가 지가 편안하게 당신을 만든다 이렇게 되죠. 말이 안 되죠. 논리적으로. 따라서 당신을 편안하게 만들어준다 이렇게 되니까 목적격 보호자리니까 형용사를 쓰게 되겠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with 그 다음에 the people around you 이렇게 되겠죠. 사고를 막기 위해서 in order to prevent accidents 사고를 막기 위해서 그 시 의회에서는 가능한 한 빨리 도로가 수리되도록 해야 한다 했어요. 수리되도록 해야 한다만이니까 이 말이 중첩되죠. 의무를 나타내는 should. 그 다음에 동사 원형이 와야 되는데 도로가 빨리 수리되도록 한다는 이야기는 도로를 누구에게 시켜서 수리를 빨리 시킨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have. 수리는 누가 되는 거고 도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the road. 그 다음에 도로 입장에서는 수리를 당하는 입장이니까 repaired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have, 사물, pp 목적어를 동사 이 목적어를 pp 되도록 시키다, 만든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두 문제입니다. 4번 보겠습니다. 4번에서 우리는 자신을 괴롭히는 형제 자매가 있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보통 불편하고 있는 것을 듣는다 이랬으니까 우리가 주어고 그 다음에 보통 듣는다라는 게 동사가 되겠죠. 그죠? 자, 우리는 듣는다 here 되는데 보통 듣는다니까 이거를 그냥 그대로 여기 적으면 돼요. typically 적고 여기에 이걸 꾸미는 겁니다. 누가? 사람들이 people 뭐라는 것을 불평하고 있는 것을 complaining 하고 있는 것이니까 현재분사 ing를 써야 되겠죠. 뭐에 관해서? 형제 자매가 있는 것에 관해서니까 about. 여기 ing는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 있는 동명사 ing입니다. 자, 뭐 별거 없으니까 진행할게요. 자, 이제 5번입니다. 마지막 문제 5번입니다. 자, 감정을 통제하는 것을 배우는 거를 했으니까 running 이 주어자에 가야 될 거고
뭐 하는 걸 배운다 하면 항상 to 부정사가 나옵니다. to 부정사 혹은 how to 이렇게 두 가지 있어요. 보통 how로 생략하고 learning to 부정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통제하는 것을 배운다 했으니까 감정을 control 우리의 감정 our feelings 이 감정을 통제하고 배우는 것이 도와준다 했으니까 helps 자, 뭘 하는 건 도와줘? 우리가 침착함을 유지한다 했죠. stay calm 이러죠. to stay calm 그리고 생각한다 이 말이죠. 이 to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됩니다. 여기 to가 있으니까 뭐 그냥 내버려도 to가 여기 하나 여기 썼으니까 여기는 뭐 안 쓰면 되겠죠, 그지? helps us stay calm and think about our problems in a different way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가 5형식 구문에 대해서 연습을 해봤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5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호인데 이 보호 자리에는 순수하게 형용사나 명사가 보호 자리에 나올 수도 있고 동사가 변한 현재 분사나 그 다음에 과거 분사가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동사 원형이나 그 다음에 to 동사 원형 등등이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리고 5형식에서는 중요한 것이 이 목적어와 목적 보호는 서로 주어 동사의 관계가 성립한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적어와 보호가 주어 동사의 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면 그거는 5형식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했다. 그래서 특히 여기에 분사나 부정사가 보호 자리에 서 있을 때 앞에 있는 목적어를 의미상 주어로 입각해서 능동형을 써야 될 것인지 수동형을 써야 될 것인지를 여러분들 꼭 구별을 하도록 그렇게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5형식 구문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